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리더의 자질과 미래의 리더형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의 자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질이라는 말은 quality라는 말로 리더가 갖추고 있어야 할,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격, 능력,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라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리더형. 이때 형은 타입이라는 뜻으로 어떤 종류의 리더 타입을 원하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더의 자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여기 책임감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책임감 23.3%로 나왔는데 책임감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하고 두 번째 판단력. 판단력은 그 사람이 이것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런 것을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번째 자질은 소통 능력입니다. 네, 소통하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 토픽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라면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능력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여기 네 번째 리더의 자질에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통찰력, 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죠. 네,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떤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가 왔어요. 자,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예전대로 2019년 그 세계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목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 네,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네, 죽을 수도 있는, 뭐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뜻이 되겠죠. 아주 심각한 단점들로 제일 먼저 뽑는 것이 독불장군입니다. 네, 독불장군 등 소통의 부재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 네 단어의 이디엄입니다. 독불장군은 self-righteous person이라 그래서 나만 옳아,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아까는 잘 되는데 지금은 부재예요. 부재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의사소통이 안 돼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게으르고 무책임함. 네, 게으르고 책임이 없어요라는 뜻이죠. 네, 세 번째는 목표와 방향의 부재. 네, 여러분, 부재는 없는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도 없어요. 그러면 그 그룹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편파적인 시각. 네, 편파적이다라는 말은 narrow-minded view라고 해서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리더라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every aspect, 모든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만 봐요. 이쪽만 보고 이쪽은 안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시야, 보는 눈은 한쪽만 본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편파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어떤 리더가 요구될까요? 네, 미래에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비전 제시형, 비전이죠. 네, 우리의 그 비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혁적인 리더. 변혁적인 리더는 굉장히 변혁이라는 말은 renovation이에요. 굉장히 reformation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굉장히 변화를 추구하는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리더고 세 번째는 건환 이임형 리더. 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 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것을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자, 카리스마, 아니야, 여기 그 다음 밑에 거 있죠? 섬김의 리더, 섬기는 거, 서빙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네, serve the others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나왔어요. 여러분, 카리스마는 아시죠? 나를 따르라, 뭐, 내가 오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의 의견을 들어, 뭐, 이렇게 약간 독불장군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네, 이번에 문제들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단어들은, 토픽 5급, 6급 정도의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조금 그 추상적인 네,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픽 5급, 6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이 단어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토픽 3급, 4급 학생들은 좀 단어가 어렵지만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보고 그냥 그 글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서론을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서론이 나오는데 서론은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요. 네, 이 그래프를 안 본 친구에게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고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서론은 항상 이렇게 글의 제목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사람이 아니고 여기 회사예요. 그래서 에서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인재연구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네,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엇에 관해 리더의 자질과 미래의 리더형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본론을 쓰셔야 되는데 본론을 쓰실 때는 이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이 패턴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패턴대로 이 그래프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래프를 설명할 때 이런 패턴이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알아두셨다가 이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는 가장 중요한 자질. 네,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네,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제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설명하실 때 제목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하면서 네, 1위 책임감 23.3%, 2위 판단력 20%, 3위 소통 능력 17.3%, 4위 통찰력 10.9%로 4위를 차지했다. 네, 이렇게 쓰시는 건 그래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쭉 그냥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요. 선생님 잘 몰라요 하면 토픽 3급, 4급 정도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픽 5급, 6급으로 가시려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게 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책임감 23.3%, 판단력 20% 하고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지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책임감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네, 이게 가장 높았어요 하고 이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뒤를 이어 그 다음에 판단력, 소통 능력, 통찰력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여러분의 방법대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리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네, 이것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첫 번째, 또한 리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하고 이렇게 제목을 읽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독불장군 등 소통 부재 37.6%, 1위, 게으르고 무책임함 19.7%로 2위를, 목표와 방향의 부재가 15.4%로 3위를, 편파적인 시각이 6%로 4위를 차지했다. 네, 이것은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프를 있는 대로 그냥 쭉 쓴 거예요. 네, 이것은 토픽 3급, 4급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이제 조금 여러분 방법대로 그래프를 읽으시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한 리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독불장군 등 소통의 부재가 37.6%로 월등히 높았으며, 여기 여러분 훨씬 높았다. 월등히. 여기 37.6%, 19.7%, 거의 두 배죠. two times예요. 두 배예요. 그래서 여기 월등히, 아주 많이 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게으르고 무책임함, 목표와 방향의 부재, 그리고 편파적인 시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 스타일대로 읽었어요. 네, 이렇게 쓰시면 5급, 6급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의 제목은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쓰시고 그래프를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는 비전 제시형 리더가 39.75%로 가장 높았고, 그 뒤에 변혁적 리더 29.8%, 권한 이임형 리더 16.15%, 섬김의 리더 10.56%, 카리스마 리더 3.73%.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여러분 의미 있게 읽으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형으로는 비전 제시형 리더가 39.75%로 가장 높았으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위를 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39.75% 써주고 가장 높았다. 1위를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목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 권한 이임형 리더, 섬김의 리더, 그리고 제일 작은 거,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는 3.7%로 3.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부분은, 자, 이 그래프를 다 읽었어요. 이제 그래프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다 읽고 나서 뭘 알게 됐어요? 새롭게 알게 된 것. 여러분이 느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뭐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팩트가 여기는 팩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 뭐뭐 할 전망이다. 이 prospect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we have to do make an effort. 뭐 해야 돼요. 그리고 it shows us 하고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론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를 우리가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보면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리더가 가장 필요했던 자질은 책임감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책임감 있는 리더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비전 제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삽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래프를 설명하는 글은 200에서 300자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니까 그래프를 설명하기 너무 바빠요. 그 그래프를 너무 설명하기가 바빠서 이 결론 부분까지 쓰려면 300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53번 문제에서는 이런 결론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300자 안에서 또 여러분이 빨리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53번은 20분 안에 쓰셔야 돼요. 20분 안에 쓰셔야 하기 때문에 쓰실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결론 부분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를 읽은 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재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리더의 자질과 미래의 리더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책임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판단력, 소통 능력, 통찰력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독불장군 등 소통의 부재가 월등히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게으르고 무책임함, 목표와 방향의 부재, 그리고 편파적인 시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형으로는 비전 제시형 리더가 가장 높았으며 카리스마 리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네, 어떠신가요? 자, 선생님이 이 글을 딱 보니까 이거 이번에는 글이 길어요. 아무래도 300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300자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 안에 있던 모든 퍼센티지 숫자를 다 뺐어요. 퍼센티지, 숫자, 1위 뭐 이런 거 쓰면 금방 그 글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300자가 넘어갈 것 같아서 그걸 뺐는데 네, 여기 한 280자 정도 나왔어요. 네,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길어서 글이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53번은 총 30점이에요. 30점이라서, 네,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매번 설명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내용 및 과제 수행. 네, 제목의 토픽에 맞게 잘 썼어요. 네, 그러면 7점이에요. 두 번째는 전개 구조예요. Structure of Writing이에요. 그래서 여기 logically, 그리고 proper discourse marker, 뭐뭐 또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말들 잘 썼어요. 네, 7점이에요. 세 번째는 언어 사용. 네, 언어예요. 여기서는 grammar, word, 중급, 고급 수준의 문법, 단어들을 잘 사용했나요? 네, 그러면 16점이에요. 그래서 총 3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와 문법을 잘 못 써도 앞에 7점, 7점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쓰기만 하면 53번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번을 쓰실 때는 꼭 200에서 300자로 여러분이 쓰시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20분, 20 minute, 20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53번은 패턴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패턴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0분 안에 짧은 시간에 빨리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문단, 두 문단, one paragraph, two paragraph인데 보통은 53번은 one paragraph로 쓰시는 게 좋고,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 의미 있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래프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초급 표현 안 돼요.
중급 표현, 고급 표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중급, 고급 표현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초급 표현을 자신 있게 쓰세요. 자신 있게 쓰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자신이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말, 줄임말, 높임말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어 표현, written language, particle에서 을, 이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요, 어요, 읍니다, 씁니다 안 되고 반드시 니은다, 는다 이렇게 글을 마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학생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학생 글은 이렇구나, 자연스럽구나, 어떤 단어를 사용했구나 하고 그 글의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인재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리더의 자질과 미래의 리더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을 23.3%로 뽑아냈다. 그들을 이어 판단력, 소통 능력, 통찰력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독불장군 등 소통 부재는 37.6%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선출됐으며 게으르고 무책임감, 목표와 방향의 부재, 편파적인 시각은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에 관련한 질문에서 비전 제시형 리더라고 대답은 39.75%로 가장 많았고 변혁적 리더, 권한 이임형 리더, 섬김의 리더, 카리스마 리더는 그 뒤를 이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부드럽게 잘 넘어갔지요? 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 항상 칭찬하는 거 첫 번째 서론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제 서론은 눈 감고도 아주 쉽게 이제 저절로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조사한 결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더로서, 자, 선생님이 여기 로서 얘기할 거예요. 자, 한국어에는 로서와 로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문법은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틀리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로서 하면 지위나 신분, 자격,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퀄리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선생님으로서 이야기하는데 내 말 들어. 내가 너 엄마로서, 친구로서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서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means and ways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이 부산에 가는데 버스 수단, 버스로서, 같은 버스로서, 뭐 이렇게 우등버스를 타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뭐를 말할 수 있냐면 치즈. 자, 우유로서 치즈를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로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리더는 뭘까요? 수단과 방법일까요? 지위, 신분, 자격일까요? 네, 지위나 신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로서가 아니라 로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렇지만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을 23%로 뽑아냈다. 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어요. 책임감이 여기 보세요. 위에 책임감이 23.3%로 이 유리를 차지했다. 나타냈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뽑다라는 단어 그리고 선출하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뽑히다, 선출되다는 반드시 vote 이거 투표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 우리 이번에 대통령 뽑아요. 우리 이번에 반장, 또 클래스 프레지던트 뽑아요. 뭐 이렇게 보스 뽑아요. vote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투표할 때, vote 할 때 쓰는 단어기 때문에 여기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막 투표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questionnaire 그리고 이렇게 서베이 한 거예요. 서베이 한 거기 때문에 뽑다, 선출하다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로 차지했다, 나타냈다 라고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본론 쓸 때 이 단어, 이 패턴이 많이 쓰여요 한다고 했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패턴으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라인, 블루 라인은 아주 잘 썼어요. 무엇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4위를 차지했다. 아까 우리 The proper discourse markers 있었죠?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아주 작은 거, mistake, 실수. 더 다음에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그냥 라고.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걸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썼어요. 지금 굉장히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선생님이 글을 보면서 이 학생은 53번을 많이 연습했구나. 이 학생은 53번을 어떻게 쓰는 줄 아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학생도 아주 높은 점수 30점 중에서 높은 점수 25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쓰셨어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고 문장을 선생님이 써봤어요. 네, 이 학생은 자기가 쓴 글하고 선생님이 쓴 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재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리더의 자질과 미래의 리더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지질로 책임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단력이 그 뒤를 차지했다. 소통 능력이 17.3%로 조사되었으며 통찰력은 10.9%에 불과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독불장군 등 소통 부재가 37.6%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게으르고 무책임함, 목표와 방향의 부재, 그리고 편파적인 시각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에 관한 조사에는 69명이 비전 제시형이 리더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48명이 변혁적 리더라는 대답을 하였다. 그 뒤를 각각 권한 이명 리더, 섬김의 리더, 카리스마 리더는 이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학생도요. 첫 번째 인재연구소에서 서론 부분을 굉장히 잘 썼죠. 네, 너무너무 잘 썼어요. 서론은 선생님이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문장을 부드럽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그 뒤를 차지했다, 불가했다,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 이런 단어들, 이거 proper discourse markers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네, 문장을 logically connect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장을 잘 연결했어요. 그 부분이 아주 잘한 부분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 좀 이상해요 하는 부분이 하나 큰 mistake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그래프에 1위, 2위, 3위, 4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1위죠? 그리고 중요한 게 1위, 2위 아니면 1위 아니면 4위. 그리고 중 가운데 있는 2, 3, 4, 2, 3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 책임감이 가장 높게 낳고 판단력이 그 뒤를 이었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통 능력과 통찰력이 있었다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17.3%로 10.9%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3위, 4위를 이렇게 퍼센트까지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퍼센트를 썼다는 말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통 능력,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쓰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퍼센티지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 아마 가장 중요한 1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1위든 퍼센티지를 안 쓰고 그냥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면서 3위, 4위는 퍼센티지를 써주는 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 그 뒤를 자, 여기서 그 뒤를 할 때 여러분 여기 그 뒤를 여기 띄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벌써 썼어요. 그런데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볼펜으로 써서 이걸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뒤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뒤를 하고 여기를 띄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mark 하나 있어요. 표시 있어요. 이 표시예요. 이 표시를 이렇게 하면 여기를 띄어 쓰세요라는 표시로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잘못 붙여서 이렇게 띄어 쓰라고 말했구나 라고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표시를 안 하면 요거는 띄어쓰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시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이렇게 고쳐봤어요. 이 학생도 자기가 쓴 글하고 선생님이 쓴 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세 번째 학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인재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리더의 자질과 미래의 리더형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자질은 23.3%로 책임감이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37.6% 독불장군 등 소총부재라고 대답했다.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는 우선 비전 제시형 리더가 39.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변혁적 리더가 29.81%로 그 뒤를 2위를 차지했다. 카리스마는 5%에 불과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태도뿐만 아니라 능력도 중요하다고 알 수 있다. 네, 이 학생도 서론은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고 여기 파란색 줄 있죠? 네, 블루라인. 블루라인은 아주 잘 썼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독불 장군 띄고 등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붙였었지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표시, 이렇게 띄어쓰기 표시하세요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이미 썼어요. 글을 너무 벌써 써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라는 동사를 안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 죄송해요. 여기 보세요. 500명을 대상으로 이거 파티클 조사 꼭 쓰세요. 이거 안 쓰시는 건 스포큰 랭귀지예요. 구어 표현이에요. 이거 리튼 랭귀지 문어 표현에서는 파티클 꼭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A, A, B A뿐만 아니라 B only A but also B 그런데 여기가 앞에가 A가 명사예요. 명사, noun이에요. 그래서 사과일 때는 여기를 붙였어요. 그런데 수식어예요. 노래, 부를 뿐만 아니다. 부르다. 명사가 아닐 때는 부를 여기를 띄었어요. 좀 어렵죠? 네, 이 문법도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틀리는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문법은 앞에 명사가 왔어요. 사과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좋아해요. 사과. 명사예요. 나운이에요. 그럴 때는 사과하고 뿐만 아니라 요걸 붙여 쓰세요. 같이 쓰세요. 그런데 이 명사가 아니면 여기를 띄어서 써야 돼요. 빈칸이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학생도 별로 틀린 게 없어요.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특징은 네, 결론을 썼지요. 앞에 본론을 간단하게 쓰고 결론 부분을 썼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잘 쓰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쳐줄 게 별로 없어서 이 학생은 선생님이 그 뒤에 고치는 표현은 안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학생입니다. 인재 연구소의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들 중 책임감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판단력과 소통 능력, 통찰력으로 순위였다. 반면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독불 장군 등 소통 부재가 37.6%로 가장 높은 조사된 대답이었으며 이어 게으르고 무책임함, 목표와 방향의 부재, 편파적인 시각이 순위였다.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는 비전, 제시형과 변혁적 리더가 각각 64명에서 39.75%, 48명에서 29.81%, 1위, 2위를 차지했다. 네, 이 학생은 서론을 조금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게 쓰고 싶었나 봐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조사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500명에 대한 뭐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루라인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반면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잘 쓴 표현입니다. 자, 또 쭉쭉쭉 내려오시면 여기 높은 있어요. 가장 높은 조사된 대답이었으며 자, 여기는 높은이 아니라 높게라는 단어를 쓰셨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오른쪽에 표시를 했어요. 높은 high예요. high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조사하다, 조사되다 이거는 동사잖아요. 죄송해요. 여기 조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verb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이게 동사기 때문에 앞에는 반드시 부사가 와야 돼요. 부사는 높게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높은이라는 형용사를 쓰시면 안 되고 높게라는 이 부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높게 조사된 대답이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를 잠깐 빼먹었네요. 판단력과 소통 능력, 통찰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거 뭐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명사 바로 순이었다 하고 이렇게 명사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순이었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패턴이기 때문에 뭐뭐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거 패턴. 뭐 명사 순이었다. 이렇게 패턴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의로 순이었다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편파적인 시각 순이었다 하면 반드시 앞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39.75 여기 한 칸에 네, 이렇게 쓰셨군요. 점하고 7을 썼고, 네, 맞아요. 이렇게 잘 쓰셨어요. 숫자가 틀린 줄 알았는데 숫자를 잘 맞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29.81%로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쉼표를 쓰시면 29.81% 1위, 2위가 다 하나, 둘, 셋 하고 같은 친구 같아요. 그런데 29.8%하고 위는 레이트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로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학생은 원고지에다가 직접 글을 썼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토픽 시험이 종이에 이렇게 원고지에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컴퓨터로 쓰다가 이렇게 종이에 직접 연필로 쓰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렇게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물론 내년에 한국어 시험이 컴퓨터로 쓰는 걸로 바뀔 거예요. 조금씩. 그럴 때는 컴퓨터로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여러분이 종이에 원고지에 이렇게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갑자기 이렇게 쓰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이렇게 원고지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학생처럼 이렇게 원고지에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도 이제 다른 것, 별로 틀린 게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체크해주고, 이렇게 체크한 문장은 다시 뒤에 쓰지 않았습니다. 네, 이 학생도 굉장히 잘 썼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 보내준 글을 보면서,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은 53번이 자신이 있어요. have confidence.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 53번 문제는 좀 길고 어려운 단어도 많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써주셔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53번 숙제예요. 선생님이 설명은 안 할게요. 선생님이 설명은 다음 시간 이렇게 풀이하면서 쓸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이 단어 몰라요. 이 그래프 어떡하죠? 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먼저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숙제 또 여러분 이렇게 밑에 유튜브 댓글이나 topic2 writing at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또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53번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